글로벌 논평의 신숙희입니다. 내일 우리나라에서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저는 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찍어야 한다는 그 이유를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호주에 이민 온 지 한 27년째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대학교 다닐 때 민주화 운동에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데모를 가격하게 하고 주사파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학생들의 열망에 저도 부응을 했고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많은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91년에 호주에 이민을 오게 되었어요. 호주에 이민 오면서 모든 이민자들이 겪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어 한마디도 할 줄 없었지만 1995년 천안문 사태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우연히 영주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주권 받고 나서 처음에 제가 40회 영어 학원에 그 랭귀지 센터에 등록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40세에 박사과정을 43세에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49세에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서 호주 메인스트림에 영어 영작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로서 10년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날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이 너무나 졸속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 뒤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운전자를 잡은 사람을 지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민주화를 잘 시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키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고 등을 돌린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유엔 연설에서 말씀하기를 여러 번 촛불혁명을 언급하면서 그 촛불혁명에 의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촛불과는 반대되는 사람을 배제를 한 것을 보고 또 그 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노고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그 마당에서 그 장면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한 정치가를 떠나서 어떤 한 인간이 개인적으로 어떤 그 장자리에 오를 때는 그 전에 수고했던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수고를 감사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서는 공평 정의를 얘기하면서 완전히 그 반대되는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이 정부에게 기댈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연구를 하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나라 좌파는 진짜 저는 호주에서 노동당이거든요. 노동당은 일종의 좌파죠. 그런데 좌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좌파 독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 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민주 좌파죠. 민주 좌파고 영국, 그 다음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다 민주좌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좌파로 운영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독재좌파로 가는 거예요. 독재좌파는 바로 막스 레닌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여러 가지 그 쿠바, 그 다음에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이 기초를 이루는 그런 좌파 독재고 일당 독재이죠. 그래서 민주좌파와 좌파 독재는 크게 저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좌파는 국민이 주권이 되는 거죠. 국민이. 그리고 자유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좌파 독재는 당이 우선이 되고 당이 바로 주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와 민주와 공평에서 민주좌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가운데서 평등과 그리고 fair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등, 그 다음에 공평, social equality 이런 것을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좌파 독재는
평등, 민주를 먼저 오고 자유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가 먼저 나올 때는 민주와 평등이 동아리를 뜹니다. 같이 상생을 하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로서 이렇게 여야 하나의 협상의 상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좌파 독재가 예를 들어서 민주 평등이 먼저 앞서가고 자유를 없애면 이거는 상대방을 적으로만 규정하고 절대 어떤 대의민주에서 같은 두 당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지금 좌파는 병든 좌파, 말하자면 완전히 이제 좌파 독재로 가고 있는 거죠. 좌파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속국되는 작은 중국의 나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확실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에서 보니까 많은 공산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그 공산국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단점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고, 제가 공산국가에서 오는 많은 피난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 공산국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일으킨 좌파적대로 가면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90% 이상은 진짜 진보가 아니고 가짜 진보.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 파괴 세력으로 바뀐 것이죠.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 파괴 세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이유가 바로 주사파, 40%의 주사파가 문재인 정부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왔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수처법을 통해서 4.1 플러스 체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울산 선거 사태,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중국 쪽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이미 다 하고 고려 연방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호주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이렇게 외교 관계를 수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 정치학적 관점으로 보면 미국하고 중국에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을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왜 미국을 무조건 따르느냐, 우리나라 자주적인 자주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패권 전쟁에서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인터디펜던트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디펜던트 해도 안 되지만은 또 완전히 인디펜던트 해도 안 됩니다. 이 국제 글로벌 사회에서는 결국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되느냐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은 민중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가 없는 그런 독재국가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민중민주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갈 것인가. K-나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코리안 나치로 변했습니다. 지금 민주화 세력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미래통합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태극기 쪽에서 볼 때는 불만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미래통합당 야당이,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낙동강 전선 이렇게 밀려가 있는 겁니다. 이 밀려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수복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수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번에는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온 힘을 합쳐서 야당을 지지를 해서 기울여져 가는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해외동포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